하마스는 뇌사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방적으로 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1년이 다 되는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평화협상이 왜 안 될까? 삐삐 폭발 사건 있고 나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헤즈볼라 등등의 적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네. 그런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몇 개잖아요. 그런데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확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가요? 확신하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지금 언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그 전쟁이 좀 확산되고 있다. 네, 보는데 맞아요. 저는 확산이라고 안 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두들겨 패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게 하마스였죠. 네. 그다음에 지금 헤즈볼라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하고 있잖아요. 전 지금 하마스는 거의 뇌사 상태라고 봅니다. 하마스는 거의 1년간 전쟁하면서 거의 정리가 된 상태. 괴멸돼 버렸다. 네, 그다음에 예. 그 다음 타겟이 이제 헤즈볼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란과 이제 미사일을 이제 주고받았죠. 최근에 이란이 이제 한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차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보복의 수위를 어느 정도 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땐 중동에서 무슨 뭐 전쟁이 확산된다기보단 이스라엘 주도하에 돌아가면서 다 두들겨 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네.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보복을 할 거다라고 네. 하는데 혹시 좀 예상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대부분 뭐 이란의 정유 시설, 석유 시설 혹은 이란의 핵 시설 이렇게 노리거든요. 근데 이란의 정유 시설을 노리기는 이스라엘도 조금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란이 뭐 전 세계 뭐 석유 시장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데 항상 이란은 무기가 있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요겐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다 이것도 조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칫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때는 핵 시설이 아니라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네네. 핵 시설이 있으면 분명히 이란은 그 핵 시설 주변에 그 핵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겠죠.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놨을 거거든요. 근데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건 뭐냐면 어디선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이랄지 폭탄이랄지 뭐가 날아오면 이거를 요격한다. 이런 네. 시스템을 깔아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아마 요 이란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이 관련 시설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야, 너네 요거 지키는 시설 우리가 다 때려 부술 수 있다. 그 다음은 뭐겠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바짝 쪼그라들겠죠. 이란이 사실 이번에 미사일을 180발 쐈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항상 이란 하면 뭐 이란 혁명 수비되면서 막 과격한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강력한 이미지가 예. 있는데. 그래서 180발 딱 쐈으면 그 다음에 성명을 뭐라고 내야 되냐? 과격한 이미지면 이번에 180발 쐈지만 너네가 다시 도발하면 우린 1800발 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 쐈는데 너네가 보복을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있을게. 맞아요. 이건 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만큼 이란은 굉장히 신중하게 공격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과 뭔가를 주고받기 싫다는 시그널을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한 무슬림들이 뭐 하는 이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물론 말은 세게 하는데 네. 거기에서 나와서 결정적인 멘트는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이란 대통령이 지금 네.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약간 개혁파라고 들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건 아닌가? 혹은 아니면 정말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혼내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한 멘트가 나온다고 보시는 건지. 쉽게 말해서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요걸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이른바 이제 시아파 벨트가 있잖아요. 네. 이란,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부터 해서 쭉 레바논까지 쭉 이렇게 네. 시아파 벨트가 있잖아요. 시아파 벨트 이렇게 있으면 이 시아파 벨트를 통해서 이란이 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무슬림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슬림 아랍 세계는 그거예요. 그건데 예. 일단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다가 순위파 혹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총뿌리를 바로 돌립니다. 이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같은 하나라에 있을 수 없는 불공대충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순위파의 맹주가 사우디고 사우디죠. 그리고 시아파가 이제 이란이고. 이란이고. 그렇죠. 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란 이 시아파 벨트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같은 무슬림으로서 우리 순위파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 속에 하고 있지만 사우디 가만히 있잖아요. 싸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UAE도 가만히 있고요. 요르단도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도저히 중동 영내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란은 이스라엘과 17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싸울 거예요? 미사일만 주고받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전면전인가? 전 고개가 갸웃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선 대리 세력, 즉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이런 대리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는데 그림자 전쟁 이른바. 예. 작년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죠. 네. 이스라엘 공격을 했죠. 네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마스는 뇌사 상태입니다. 지금 도저히 어떻게 전쟁을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방적으로 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1년이 다 되는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평화협상이 왜 안 될까? 네.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왜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만한 명분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참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네. 아예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네. 게 아닐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대답은 정말 모범생이 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굉장한 모범생. 진짜 외모에서도 모범생 좀 잘 보셨습니다. 보시는데 예. 저 오늘 그 대표님 오신다고 국방생 입고 왔거든요. 미리터리 색깔로.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요. 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인질의 송환이에요. 인질을 돌려받아야 네. 200명이 넘는 인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인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건 뭐냐? 전 대부분의 인질이 사망했다고 봐요. 이미 사망했다.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가 더는 없는 거 없어요. 아닙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인질이 대부분 돌아오지 못할 거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선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아예 이렇게 된 바엔 아예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하지만 빨리 없애면 안 되죠. 빨리 없애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구죠? 네타냐후. 네타냐후. 예. 이 네타냐후라는 분은 총리를 3번째 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세 번째, 요번에 3번째 총리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3번째 총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스캔들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하마스 전쟁이 작년에 일어나기 직전에 네타냐후는 거의 감옥 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처갓집에 연루된 이 스캔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전쟁을 1년간 끌었습니다. 처음에 하마스한테 두드려 맞았을 때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확 내려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두드려 맞는 걸 싫어해요. 네. 먼저 가서 두드려 패는 걸 좋아하지. 근데 하마스 대충 정리한 상태에서 뇌사 상태 만든 상태에서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지금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예.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타냐후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래요. 자, 사실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가 훨씬 무장이 잘 돼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예. 근데 하마스 1년 끌었거든요. 헤즈볼라는 얼마나 끌까요?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자, 제가 뭐 여기도 나왔습니다.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상황, 그다음에 모두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질 수가 없다. 네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질 수가 없을까? 예를 들어서 헤즈볼라에 관한 영상을 보면 네. 굉장히 섬찟합니다.
빨간 띠 두르고 총 들고 RPG 들고 그다음에 로켓탄 실은 트럭 막 쫙 가면서 막 결사항전하자 네. 뭐 자살폭탄 테러하겠다 막 이러면서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마스가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이게 다예요. 전쟁은요 뭐냐면 돈입니다. 네. 돈이 있어야 무기 수사고 뭐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GDP를 기준으로 먼저 하마스부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GDP 차이는 몇 배가 날까요? 대충 대충? 뭐한 100배? 100배 네. 조금 더 쓰세요. 그래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한 200배. 1000배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네요. 이길 수가 없죠. 기술도 다르고요. 뭐 나라 대 한 마을의 싸움 정도밖에 안 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곳들이 나라가 아니에요. 무장 조직이에요. 예. 하마스 다 두드러 팼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차례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헤즈볼라 하면 레바논 전체로 착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그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레바논 내에 있는 시아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시아파하고. 헤즈볼라도 어떤 정당인가요? 헤즈볼라는 신해당이라서 무장 조직이에요. 아, 예. 무장 조직, 그러니까 시아파 무장 조직이에요. 무장 조직. 군인도 예. 아니에요. 무장 조직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레바논 내에서 시아파들이 살고 있는 곳 있죠? 네. 여기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뭐 1000배보다 더 써야 됩니까? 100배 납니다. 아, 100배. 네, 와. 100배 나요. 어찌됐건 게임은 안 된다. 게임은 절대 안 되죠. 전쟁은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보통 이스라엘이 얘기할 때, 야, 이스라엘 모사드 비밀 첩보 조직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다. 맞거든요.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인데, 저기 레바논에 들어가서 첩보 조직을 구성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적을 포섭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 뇌물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한테 $100가 헤즈볼라 내에 있는 시아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100고 가치가 같을까요? 만약에 레바논에 있는 사람한테 너 한 달에 $100씩 줄게 하면 이 사람은 알라 이상입니다. 아. 돈 앞에 다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무슬림 하면 무조건 자살 폭탄 테러라고 예.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돈 벌어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뇌물이 먹히는 네, 사람들이다.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 아랍 사회가 굉장히 잘 먹혀요. 네. 이런 사회가. 그렇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경제력이 100배가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안에 휴민트 조직을 구성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휴민트 조직이 굉장히 잘 협조를 하죠. 더군다나 삐삐 폭탄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삐삐 3,000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3,000개가 들어와서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뭐 거의 3,000명 가까이 뭐 부상당하거나 죽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진짜.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해봐요. 이 헤즈볼라가 왜 삐삐를 들여왔을까요? 이게 그 휴대폰이 해킹당할 수 있다라는 정확합니다. 식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예, 공포가 좀 공포감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성하는 해킹 당하니까 자꾸 폭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삐삐를 하자. 그래서 삐삐를 해서 우리가 명령을 전달하면 삐삐 받는 애들이 밑에 있는 다시 명령 전달하다. 이 구조거든요.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삐삐 받았던 3,00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뭐 미리 만들어 놔서 그것보다 더 뿌린 건가요? 근본적인 거. 상대의 작전을 우리가 다 꿰고 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삐삐 받은 3,00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헤즈볼라 중요한 내에서. 사람들이겠죠. 중간에서 명령 내린 애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조직도가 이제 중간을 끊어버렸어요. 한 중간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자들. 이번에 이스라엘 이거 삐삐 테러죠 사실. 그쵸, 솔직히 예. 테러. 삐삐 폭발 사건 있고 나서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폭탄 떨어뜨리는 대로 지금 뭐예요? 차기 지도자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너 차기 지도자 할래? 이렇게 하면 싫어요. 왜? 되면 죽으니까. 안 할래요. 헤즈볼라 지금 환장하는 거죠. 왜? 누가 차기 지도자다 이렇게 소문만 돌았는데 거기 폭탄이 떨어져서 걔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공포에 빠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헤즈볼라 등등의 적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 우리가 뭐만 하면 얘네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머리 위로 폭탄 떨어뜨린다. 자, 이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럼 헤즈볼라 지도부는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부는 지휘를 해야 돼요. 도망 다니면서 지휘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시설도 도망 없고. 다니느라 바빠요. 그러면 그 이 지휘를 못 받는 밑에 있는 점조직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고 괴멸되는 거예요. 뭐 위에서 명령이 안 내려오는데 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죠. 그러네요. 그럼 나는 뭐 명령 안 내려도 나 자살 폭탄해? 절대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매일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자꾸들 자기 머리에 자꾸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헤즈볼라는 시아파 벨트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빵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헤즈볼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역이 4만이고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수십만이다. 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이란이 제대로 지금 헤즈볼라를 지원하려면 가장 먼저 지원해 줄 게 뭐냐면 하다못해서 보병이 어깨에 걸고 비행기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라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비행기한테 당하잖아요. 네. 전폭기한테 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지원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원해줄 방법도 없고요. 왜? 이란에서부터 레바논까지 무슨 수로 이걸 다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무기를 어디서 사냐면 이라크에서 사요. 이라크에서 사요. 네네. 전차 한 대도 없어요 헤즈볼라. 장갑차도 없고 지대공 미사일도 없고. 이게 사실 예전에 그 처음에 하마스와 이제 전쟁이 커지기 시작할 때 헤즈볼라와는 이스라엘이 안 엮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세계 최강의 비정규군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좀 과장된 명성이었다. 일단 돈이 보는 100배 건가요?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100배 잘 사는 애하고 무슨 수로 싸워요? 어떻게? 네네. 나보다 100배 잘 살고 나보다 기술력도 좋고 무기도 나보다 더 좋은데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싸울 거예요? 자살 폭탄도 테러도 로켓 날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주류 언론한테 약간 실망한 게 뭐냐면 예. 헤즈볼라가 가끔 이래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미사일은 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럼 미사일 수준은 아닌 그냥 로켓 쏜 거예요. 로켓포. 뭐 로켓 쏜 거 가지고 미사일 쐈다 그러거든요. 아. 이건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네. 이런 건. 이건 이제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되는 네. 거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론은 지금 뭐 헤즈볼라 쏘고 오히려 네타냐후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전면전처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이스라엘의 여력이 얼마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져가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스라엘도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 전쟁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은 확실한 스폰서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미국이요. 미국은 한 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십억 달러, 많게는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워낙 단련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분쟁부터 저강도 분쟁까지 굉장히 단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은 앞으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하면서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헤즈볼라를 두들겨 패면서 강약 조절을 할 거예요. 국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강약 조절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 끌면서 왜 오래 끌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얘네들도 하마스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어렵다고 얘네들 놔뒀다가는 나중에 또 살아난다. 잡초같이. 그럼 우리가 말씀하셨죠 아까 명분이 있었다. 우리가 네. 명분이 있을 때 끝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때까지 좋지만 얼마 걸린 거 생각 안 하고 네네. 결국엔 얘네들도 뭐예요? 반신불수 뇌사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전 여기서 이제 흐름이 약간 거꾸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이란이 다시 미사일 쐈을 때 그 네.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X 있잖아요. 트위터. 네. 그걸 가지고 그 이란 쪽에서 올라온 아까 그 이스라엘 쪽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네. 쏘는 족족 다 꽂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 요격이 됐고 네. 이스라엘은 피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물론 100% 요격은 힘들어요. 네. 100% 요격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방공망, 다층 방공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 다층방 방공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한테 뭐 써도 우리가 대부분 막아요. 이따 현무 얘기할 때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근데 이스라엘도 그거 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100%를 원한단 말이죠. 네. 100%는 세상에 없어요. 100%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주요 시설들이 피해가 없어요. 물론 뭐 그 공군기지 근처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피해가 다소 피해는 있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피해는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 이스라엘 민주주의 국가고 언론 지수는 조금 낮지만 이스라엘도 뭐가 있냐면 좌파 언론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슨 큰 피해 당하잖아요. 득달같이 가서 다 취재해가지고 다 해요. 그렇게 숨길 리가 예. 없다. 그러니까 숨길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숨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타 다른 권위주의 정부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뭐가 있어요? 외신들이 엄청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둘을 비교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쪽이 조금 더 신뢰성은 가요. 이스라엘이 어떤 뭐 헤즈볼라라든지 네.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 전쟁의 흐름까지 모두 주도하고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데 이 항상 미 제5함대에 이지스함들이 떠 있거든요. 이지스함 아시죠? 네네. 탄도미사일 날라오면 맞추는 거. 이것들이 상당 부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해 줍니다. 중간에서 1차에서 한번 요격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특수관계란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론 보면은 뭐 네타냐후가 미국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다. 아니요. 그렇군요. 네, 귀가 트이고 눈이 넓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환 샤를 군사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